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순데렐라님, 동규야 자백해라 하고 하셨고요. 감자탕 감자님, 일부러 그러나 라고 했고요. 오드리님, 보다 더 나쁜 종자입니다. 그렇군요. 조수님, 아마 본인이 더 죽을 맛일 겁니다. 동규. 그렇죠. 본인이 지금 저질러 놓은 게 있잖아. 이제 와가지고 뒤집지도 못하겠고. 글쎄요, 글쎄요, 본인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이 자초한 거라 어쩌겠어요? 자, 금평님, 항상 바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베리님, 예, 오늘도 스패너로 참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6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동규가요, 지 멋대로 살았어.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요, 정말 지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종합을 해보면 되게 당황하고 황당해 한다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유동규 지가 지멋대로 하려다가 이재명 시장한테 걸려가지고 몇 번 질책 당하고 해놓고서는 왜 저런 식으로 이제 와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왜? 들어가면은 이재명 시장이 꼬치꼬치 캐묻는데, 자기보다, 유동규보다 이재명 시장이 더 개발 사업에 전문가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탁탁 묻는데 답을 제대로 못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야, 동규야, 너 요즘에 왜 보고 안 들어오냐? 시장이 열받았어. 너 안 온다고. 보고 좀 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은 깨질 걸 너무 뻔히 아니까, 직접 보고를 안 가고 다 정진상 실장한테 떠넘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유동규는 툭 하면은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직보했다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직보했다며. 근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나오죠? 자, 또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동규는 맨날 자기가 직접 보고하러 들어갔다. 내가 직보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 그때가 언제니? 라고 얘기하면 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억지로 그때가 언제쯤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은 날짜는 그 날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딴 데 간다든지. 혹은 그 시기에 김문기 실장, 예를 들어 예컨대 김문기, 유한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시점인데 함께 갔다고 한다든지 또는 지가 성남도시공사에서 사퇴하고 나온 뒤였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고를 들어갔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시간상 그다음에 당시 정황과 안 맞는 얘기를 막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몇 번이나 대면 보고를 들어갔는지 오리무중인 거예요. 들어가기나 했는지,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였는지, 아니면 시장한테 신나게 깨지고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고요. 몇 번 들어간 건 사실일 텐데, 들어가서 거의 깨지고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유동규는 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가 시장실에 보고를 갔었다. 뭐 시장실한테 보고를 갔었는데 못 만나고 그냥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 해요. 자,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유동규는요, 자기가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웬만한 사안은 보고 없이 지가 거의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오늘은 또 정진상하고 협의를 했다고 또 바득바득 우겨요. 그런데 문제는 정진상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동규야, 협의를 좀 하고 일을 해. 공무원들이 너 때문에 힘들어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동규가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대체로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협의가 된 사실이 있고 공문이 또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정책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웬만하면 거의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도 지 멋대로 한 경우가 꽤 있더라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유동규가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정진상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기존에 협의가 됐던 내용이나 기존의 어떤 이재명 시장과의 내용이 일치된 정책과 일치되는 방향이었다면은 상황이 다른데 보면은 이재명의 그 기간에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상충되는 거지. 전혀 상충되는 얘기를 지 혼자서 딱 하니 가가지고 이러기로 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버린 거야. 뭡니까 이거 얘.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재명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과는 틀리고 대장동 업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필 그 인터뷰를 한 데가 어디였다? 머니투데이. 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게 우연 같지가 않아요.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은 대장동 업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하필 그 인터뷰한 데가 머니투데이였다며, 이거는 짠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재명도 정진상도 몰랐다. 유동규 보고도 안 하고 개발 방식 변경 인터뷰. 하필 그게 머니투데이.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이님 방금 장용진 기자님 웃겼어요. 머니투데이. 아니, 제 얘기가 제가 이게 방송하는 게 수업 같다면서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꿔볼까라고 해서 제가 좀 해봤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중간중간 이렇게 이 추임새를 넣어줘야지 또 학생들 안 졸잖아요. 그쵸? 예, 이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 졸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규는요, 보고도 없이 지 멋대로 행동한 게 제법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진짜 보고 없이 지 마음대로 한 경우가 여러 건이 지금 뭐 오늘 재판에서 제법 여러 건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고했냐? 처음엔 보고했다. 그러더니 보고했을 것이다. 이거는 또는 나중에는 보고를 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그 전에 정진상하고 하도 많이 협의한 거라서 보고한 거나 다름없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건이 한 두세 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를 한 걸까, 안 한 걸까?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과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게 인터뷰야 뭐 혼자서 할 수도 있지. 지도 뭐 기관장인데, 에? 그 성남도시공사 그 사장이면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그 성남시장하고 협의가 돼 있던 그 내용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데, 유동규는 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마지막까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공영개발 방식이 정말 여의치 않습니다. 이게 당장 성남시 의회에서 이게 공채 발행을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동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남시 의회가 그 공채 발행을 허용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걸려가지고 안 됐을 거다. 처음부터 공영개발 방식은 안 되는 거였다. 민간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다. 막 이렇게 바닥바닥 또 얘기를 또 우겨요 또. 그래서 나는 민간 방식으로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여기서 일단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의견이 많이 달랐다. 그죠? 근데 유동규는 누구랑 하고는 의견이 같았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얘들하고는 같았잖아. 그러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한테는 뭐라 그래?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뭐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치잖아요. 근데 막상 이재명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상태였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미 유동규는 돈을 대장동 업자들한테 받아서 지가 쓱싹 했지 상납한 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돈을 받았으면 이재명도 해줬겠지 당연히. 안 받았으니까 유동규 말 안 먹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랬지.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을 이번에는 카메라가 나갔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카메라가 나갔으니까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방해꾼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가 어디서 끊겼죠? 자, 그러면은 다시 끊긴 데부터 다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유동규는 당시에도 자기는 민간개발 방식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유동규하고 대장동 업자들하고는 생각이 같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유동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한다?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재명은 여전히 이때도 민간 업자들은 여기 개입 안 시킨다. 공영 개발로 한다라고 딱 입장을 밝힌 상태였는데 여기에 유동규가 재를 뿌리는 거죠. 공영 개발 방식이 아니라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가 지 마음대로. 자, 진짜 그게 가능한 걸까요? 자, 분당 대장동 세도시 시장 측근 엇박자, 이재명 시장 공영개발, 공단 본부장 민간 참여라고 한겨레 신문 당시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자,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최근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자, 그런데 뭐 이재명 시장은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차장과 운동장 등 시 소유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간부가 시장이 외국 출장 중인 시점에 중대한 도시개발을 멋대로 발표한 배경을 파악 중이라며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즉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이 출장 간 틈을 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인터뷰를 했는데 지 마음대로 민간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린 거죠. 근데 해필이면 이때가 언제 때냐? 예. 최윤길 그 성남시 의회 의장이 대장동 일당들하고 편먹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그렇게 주장해.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다는데 그러려면은 대장동 업자라든지 최윤길 이 양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간 개발 방식,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은 민영 개발이 안 된다면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아마 최윤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최윤길이 내가 탈당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밀어줄게. 대신에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자. 민간 참여 방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그거를 몰고 가기는 가야겠는데 이재명한테 뭔가 이재명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이재명 출장 간 틈을 타가지고 지가 그냥 지멋대로 공표를 뻥 해버린 거야. 난리가 났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능한가요? 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유동규는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없을 때 지가 뻥 터트려 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우긴 거지.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민간 참여 방식, 민간 합동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우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유동규 지 맘대로 한 거였지. 시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그래서 시장이 반대하지 못하게끔 출장 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쿠데타 일으킨 거였던 거지. 그래 놓고선 다 지금 뭐다?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말씀드립니다만 유동규가 이렇게 쿠데타 같은 인터뷰를 벌인 거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남욱과 만나서 일정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윤기를 만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재판 중에서 몇 가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 니 인터뷰한 거 정진상 혹은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었니? 보고한 거였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해받을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윤길은 평소 이재명 시장을 대단히 비난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도 최윤길을 싫어했었대요. 따라서 자기가 최윤길을 만난다면은 오해를 받을 것이 뻔하고 그 뒤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면 자기는 아마 엄청난 질책을 받았을 거다. 아마 아작났겠지. 자, 그리고 심지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윤길 믿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해받을 것 같아서 애초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최윤길 만났고 그래가지고 또 인터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재판 변호인이 묻습니다. 야, 유동규 니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좀 이상하네. 니 최윤길하고 만나는 것도 물론 네가 최윤길 만나서 성남도시공사 그 합의 이끌어낸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너 이재명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가가지고 그 민간 참여 방식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인터뷰까지 떡 하고 너 그랬다면은 너 보니까 저질러 놓고 보는 성격인갑네? 미리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니 딴에 성과 내놓고 보고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러냐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 이 건은 그랬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되냐? 검찰 진술 조서에는 내용이 또 다르게 돼 있어요.
보고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재판 와중에 이 인터뷰 하기 전에 혹은 최윤길 만나기 전에 이재명한테 보고했었니? 아니면 정진상한테 보고했었니? 처음에는 했다다가 안 했다다가 했을 거다라고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는 기억 안 난다로.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 보고했다. 내가 저런 일을 저질러 놓고 질책을 안 받은 거 보면은 보고한 게 분명하다. 아니, 보고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책 안 받은 거 보니까 보고한 것 같아요. 이게 뭔데? 유동규의 오늘 발언, 진술 내용이 다 이래요.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질책을 안 받은 거 보니까 내가 보고한 것 같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질책 받을까봐 보고 안 했다.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아니, 어느 게 맞느냐라고요. 자, 예. 중간에 깜장 블랙이 나왔겠네요. 예. 자, 재판부에서도 물어봐요. 아니, 질책을 안 받으려고 보고를 했다. 질책을 안 받은 거 보니까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질책 안 받으려고 보고 안 했던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보니까 그 유동규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고 같은 질문을 놓고도 검찰 진술 속에서도 검찰 진술 조서 속에서도 앞뒤가 안 맞고 오늘 법정에 나와서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심지어 오늘 법정에서도 보고했대다가 안 했대다가 기억 안 난다다가 계속 바뀝니다. 글쎄, 판사가 성질나는 거는 판사가 짜증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검사도 지금은 좀 짜증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를 질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유동규한테 질책을 해요. 이게 유동규가 자기가 도장 찍은 검찰 피신조서에 나와요. 피의자 신문조서, 유동규가 도장 찍은 피의자 신문조서 2022년 9월, 작년 9월에 썼던 피신조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진상이 자기를 질책했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인터뷰했다고 질책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다? 너 뭐 하기 전에 저 협의 좀 해라.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지 않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 말미에 유동규의 진술이 어떻게 바뀐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협의했는지,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황당하죠, 이쯤 되면. 이쯤 되면은, 글쎄, 옆에서 보고 있는 검사들도 한숨이 푹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 느낀 상황, 오늘 제가 재판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요. 유동규는요, 이미 2012년경 이때부터는 성남시의 공무원이었던 게 아니고 대장동 업자들의 대리인 비슷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재명 시장한테 숨겼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생각만큼 자기가 유동규가 남욱이나 정민용이나 혹은 김만배한테 큰 소리 뻥뻥 칠 정도로 이 대장동 사업은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쪼물락거리는 대로 일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 없을 때 뻥 터트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유동규는
그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과 손잡고 사실상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하고 남욱을 만나서 개발 방식을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최윤기를 만나서 성남도시공사 이거 하게 해주면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지가 턱 하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개발 방식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설명도 보고 없이 간 걸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중엔 기억나지 않는다로 바뀌어요. 당황스럽죠, 이쯤 되면. 아마 재판하는 판사도 되게 성질 날 거야, 아마.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서, 오늘 재판 보면서, 야, 참.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진술이 안 맞는 때도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 지금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나머지 부분은요, 내일 제가 추가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오늘 재판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띈 부분을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일은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벌써